자, 블록 쌓기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이름을 블록이라고 지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2D로 맞춰 놓고 버튼을 누르고요. 자, 이렇게 화면이 떴고요.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프로젝트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들이 있을 겁니다. 예. 자, 다운을 받은 뒤에 압축을 풀면 7개 이미지 파일이 나오는데 요거를 프로젝트별로 드래그하여 임포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배경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경을 만들 때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번에는 머티리얼을 써서 그리고 거기에 스카이박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티리얼을 넣고요. 스카이박스라고 이름을 지어 볼게요. 자, 그리고 쉐이더라는 것은 명암이나 음영, 어떤 그림자, 재질 이런 것 표현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이런 것도 다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건데 3D에서는 유니티는 이런 쉐이더 기능도 많은 것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카이박스 6사이드를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했고요. 스카이박스는 사실 2D보다는 3D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인데 일단은 뭐 이런 방법이 이렇게 넣어줘. 제가 스카이 이미지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이런 방식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스카이 박스 머티리얼을 그대로 신뷰에 올려놓으면은 신뷰로 드래그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통째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일단 카메라 뷰를 좀 조정을 해보죠. 게임 뷰로 가서 이걸 5대4로 바꾸고요. 자, 다시 게임 뷰로 가서 자, 이거를 게임 뷰를 이렇게 밑으로 갖다 놓으면은 이게 위치가 막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럼 신뷰와 게임 뷰를 동시에 볼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예, 전 이렇게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요 게임 뷰는 우리가 플레이어가 실제로 보게 될 게임 화면이죠. 자, 그라운드 파일을 올려놓고 얘의 위치를 y는 마이너스 3.5 그리고 스케일 값을 2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충돌 체크를 위해서 박스 콜라이더 2D를 붙이겠습니다. 예, 박스 콜라이더 이렇게 생겼죠. 충돌이라던가 어떤 물리적인 인식을 위해서 필요한 컴포넌트입니다. 자, 베이지색의 컴포넌트를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예, 뭐 대충 이 정도쯤에 올려놓고요. 스케일을 2로 이렇게 좀 늘려볼게요. 그리고 카메라가 거슬리죠? 이 사이즈를 이렇게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좀 위치를 이 정도로 내려볼까요? 네, 이 정도로 내리겠습니다. 여기 딱 맞추죠? 자, 그리고 이 블록한테도 역시 움직임을 처리하기 위한 리지드 바디 2D를 붙여주고 역시 박스 콜라이더 2D도 붙여줍니다. 자, 이 오브젝트 베이지 오브젝트한테 붙여준 거죠. 블록한테. 이 블록을 좌우로 움직여 볼 건데요. 자, 그러려면 스크립트가 있어야겠죠. 블록 무브라고 이름을 일단 지어보죠. 그리고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된 비주얼 스튜디오의 스크립트인데요. 리지드 바디에 접근하기 위해서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에 접근을 해야 그 기능을 쓸 테니까요. 우리가 리지드 바디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선언을 했으면 값을 줘야겠죠. 리지드 바디 2D 당연히 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래비티 스케일 해서 0.02% 일단은 자 변수 만들고 값 주고 그 값을 이용을 해서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에 접근을 해서 뭔가 바꿨습니다. 그래비티 스케일 뭔가 바꿨는데요. 그래비티 스케일은 중력 값입니다. 그래서 중력을 적용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 때 해보셨겠지만은 이제 여기서 실행을 하면은 떠 있죠. 떠 있고 만약에 이게 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게 안 되는 지금은요. 여러분들 요 페이지에 리지드 바디 오브젝트 컴포넌트를 붙이고 시뮬레이트 즉 중력을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는데 우리가 방금 만든 요 스크립트를 여기에 이제 붙이는 순간 이제 실행을 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립트의 그래비티 스케일을 0으로 바꿨기 때문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죠. 자, is move right라고 해서 불 타입의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 변수 불 타입의 변수의 값이 true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false면 왼쪽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죠. is move right의 값이 true면은 오른쪽으로 가도록 벡터 투 라이트는 오른쪽을 의미하는 거죠. 다른 걸로 따지면 new 벡터 투 1 0이 될 겁니다. 왼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 1 0이 되겠죠. 위로 가는 건 0 1이고요. 아래로 가는 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매번 new 벡터 2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상수화시킨 겁니다. 아까 같은 의미였고요. 5 곱하고 타임.델타 타임을 곱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true가 아니야 그럼 false겠죠. 그러면 어떻게 똑같습니다. 갖다 붙여. 다만 차이점은 5가 아니라 반대쪽에 마이너스 5로 간다는 것만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이거 아마 실행해 보면 여러분들 수업 시간 때 해보셨겠지만 계속 오른쪽으로 가요. 왜냐하면은 is move right 값이 계속 true니까요. 즉 어느 정도 오른쪽으로 가면은 다시 요 값을 false로 바꿔줘서 얘를 실행하게끔 해야겠죠. 그래서 그 내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if transform position x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러면 is move right를 true로 바꿔줍니다. transform position x 마이너스 3 이 정도 위치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블록이 이렇게 오면은 이거의 move right, is move right 값을 true로 바꿔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이게 또 이제 3보다 커지게 되는 순간 is move right 변수 값으로 false로 바꿔서 이제 또 왼쪽으로 가게 합니다. 반대쪽으로. 자,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else if transform position x가 3보다 작다면 is move right는 false로 주겠습니다. 자, 빌드하고 실행해보면 자,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죠. 이제는 화면을 이렇게 터치하거나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뭐 그럴 때에 요거의 중력 값을 없애고 다시 중력을 적용시키면서 그 다음에는 여기에 붙어 있는 스크립트가 동작하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또 스크립트가 하나 필요한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스크립트 이런 게임의 이벤트 처리라던가 UI라던가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관리할 스크립트가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보통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라고 보통 얘기들을 하고 그런 스크립트는 빈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빈 게임 오브젝트에
부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C# 스크립트를 만들고요. 게임 매니저라고 만들고 이거를 아까 방금 GM이라고 했던 빈 게임 오브젝트에 붙여 놓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매니저를 실행을 해서요. 퍼블릭 불 이즈 터치 false입니다. 일단 터치를 해놓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거 뭐 지금은 쓸데없으니까 지워 놓겠습니다. if is input 사용자가 어느 키라도 눌렀으면은, 그러니까 아무거나 화면을 건드렸으면은 is touch를 true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저 is touch라는 변수는요, 블린 타입인데 퍼블릭이에요. 즉 뭐냐면은 외부 다른 스크립트에서 이 퍼블릭으로 선언된 변수는요, 다른 클래스, 다른 스크립트에서 접근해서 값을 바꾸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블록 무브로 가서요. 일단 그러면은 저 스크립트에 접근할, 이 스크립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스크립트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 GM이라는 오브젝트에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서 스크립트 상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게임 오브젝트에 접근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값을 줘야겠죠. 값을 주려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find라는 함수를 통해서 find에 그 해당 오브젝트의 이름을 주면은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고라는 변수가 이 GM 오브젝트에 접근해서 막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써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업데이트의 가장 아래쪽에 만약에 고라는 게임 오브젝트 GM이죠. 예, 고는 가리키는 또 다른 변수니까 거기에 있는 컴포넌트들 중에서 게임 매니저라는 스크립트가 있잖아. 스크립트도 컴포넌트죠. 거기에 있는 is touch 이 값이 true면은 만약에 요 is touch가요, 요 퍼블릭이 만약에 없으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없고요. 블록 무브로 가보면은 빨간 줄이 뜹니다. 예,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예, 보호 수준. 여러분들 자바 할 때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퍼블릭을 만들어주면은 이제 빨간 줄이 없어집니다. 퍼블릭은 보통 그런 용도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니티에서. 자, 그래서 사용자가 뭐든 누르면은 이제 값이 바뀌어가지고 중요 값을 다시 활성화시키고요. 그리고 이즈 터치가 true였을 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한번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고에 다시 false로 바꿔주고요. enabled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 스크립트 이 오브젝트에 붙어 있는 이 스크립트 정확히 블록 무브가 될 텐데 이거를 활성화 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스크립트의 모든 기능을 꺼놔라. 스크립트의 모든 내용을 실행시키지 마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빌드 하시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화면을 이렇게 터치를 하면 그 자리에서 모든 스크립트의 모든 기능,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모든 기능은 정지를 하고 중력이 적용돼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블록이 지금 하나만 나오고 있죠. 이제 이 블록을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화면을 이렇게 터치할 때마다 블록이 새로 생성돼서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그 화살 피하기에서 썼던 프리팹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완성된 요
베이지 오브젝트 블럭이죠. 리지드 바디도 붙어 있고 박스 컬라이더 2D 스크립트도 붙어 있습니다. 이제 얘는 기능이 다 완료가 됐으니까 얘를 프리팩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종류별로 관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지금 번잡하잖아요. 이런 거는 평소에 좀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리팹은 프리팹끼리, 스크립트는 스크립트끼리, 그리고 이미지는 이미지끼리 이렇게 모아 놓으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방금 베이지 프리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일단은 한번 얘를 일단 스크립트로 옮겨 놓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요.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게임 매니저. 자,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로 가서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게임 오브젝트 블록 프리팹이란 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블록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GM으로 가서 여기 논 블록 프리팹 방금 만든 요 코드 이름이죠. 퍼블릭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 에디터 상에서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 퍼블릭이 없었다면은 이 에디터 상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방금 만든 요 페이지를 이렇게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라키 뷰에 있던 얘는 지워 볼게요.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다가 위치를 안 정했네요. 잠시만요. GM이 여기 있고요. 일단 연결만 했고 이제 선언했고 값을 줬고 초기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얘를 생성을 해야겠죠. 얘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인스탄 잠시만요. 이게 자동 완성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잠깐 좀 껐다 켜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좀 수정을 좀 했습니다. 여기 스크립트 상에서 가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예, 이거 나중에 혹시 뭐 기회 되면 따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자, 이제 오브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블록 프리팹. 자, 빌드 하시고 에디터로 가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두 개를 얘는 지워야 되죠. 얘 지우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요. 클릭하면 나오고 클릭하면 나오고 또 클릭하면은 같은 위치에 두 개가 생성되니까 이렇게 튕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 현재로서는요 하나의 블록만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하나의 블록만요. 하나의 블록만 생성이 되는데
다른 애들 블록이 사실 여러 개 있죠. 이거 말고도 초록색, 파란색, 뭐 핑크색 여러 가지 있는데 얘네들도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베이지, 블루, 그린, 핑크, 옐로우 5가지, 베이지 빼고 나머지 4개 있죠. 4개를 전부 다 드래그해서 하이어라키 뷰에 가다 놓습니다. 하나씩 갖다 놔야겠네요. 이러면 애니메이션 되니까. 하나, 둘, 핑크, 옐로우 이렇게 4개를 갖다 놓고요. 얘네들을 전부 다 선택해서 프리팩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씩 해야겠네요. 하나, 블루, 그린, 핑크, 옐로우 전부 다 하나씩입니다. 자, 얘들은 일단 싹 지워주시고요. 지금 베이지는 기능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추가된 애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얘네들한테 기능을 붙여줘야겠죠. 뭐 하나씩 해도 좋겠지만 이거는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Shift 키 누르면 되죠. 추가해 보겠습니다. 일단 스케일 전부 다 2로 바꿔주고요. 컴포넌트 박스 컬라이더 2D 추가하고 리지드 바디 2D 추가하고 블록 무브 스크립트도 추가를 해서 이 베이지랑 똑같은 기능을 갖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지는 일단 처음에 움직여야 되니까 베이지 하나는 여기 원래 여기 있었나요? 여기 하나 갖다 놓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일단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해놓고 실행을 해보면 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했다 해도 자, 뭐 이런 거 무시하시고요. 아직은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난리가 났죠?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블록이 좀 위쪽에 생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나중에 우리가 고치고 이제 지금은 한 가지 색상밖에 안 나와요. 눌러봤자 프리팹은 5가지를 준비했는데 한 가지 색상밖에 안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색상이 나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게임 매니저로 좀 가셔가지고요. 블록이 5가지가 있죠. 그래서 블록 컬러라는 변수를 일단 이거 하나 만들고요. 차례대로 우리가 전에 아까 블록을 화살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화살 만들기 할 때 화살의 위치를 랜덤하게 했잖아요. 뭐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번에는 그 5가지의 색깔의 블록을 차례대로 나오도록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블록 프리팹 이거를 배열로 만들게요. 게임 오브젝트를 담을 수 있는 배열로 만들고 이걸 S를 붙이겠습니다. 말 되죠? 그리고 그 배열에서 아까 위에 설정한 블록 컬러 값으로만 컬러 값, 요 인덱스를 가지고 요 인덱스에 해당하는 배열 요소를 꺼내서 생성을 시킬 거고요. 생성시킬 때는 블록 컬러 값은 인덱스는 일씩 증가시키고, 근데 이 블록 컬러가 이 5개거든요. 그래서 5개가 넘어가면은 블록 컬러를 다시 0으로 세팅해서 계속 순환되도록 반복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빌드 하시고요. 이 코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에디터로 가면요, 요 GM에 아까는 블록 프리팹이라고 해서 이렇게 논 하나 나왔지만 이번엔 배열처럼 나왔습니다. 프리팹 블록 프리팹이 5개 있죠. 그래서 5개라는 뜻으로 5개짜리 배열을 하나 만들고요. 하나씩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블루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죠? 5개의 배열을 만들었죠. 선언. 그 다음에 여기서 연결시켜 주면서
각 배열마다 값을 주면서 초기화했고요. 초기화했고 0번, 1번 여기 써있네요. 0, 1, 2, 3, 4 배열의 0, 1, 2, 3, 4 요소에 각각의 요소들이 프리팹들이 요소로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소들을 여기서 하나씩 꺼내서 생성시키는 거예요. 인스탄시에이트 생성시키고 인덱스 값 증가시키고 배열이 5개잖아요. 0부터 4. 근데 이 블록 컬러 값이 계속 증가하다가 4 이후에 5가 되면은 이 블록 컬러 값이 5가 돼야 되는데 5는 없어요. 0부터 4까지 밖에 없죠. 배열이니까. 그래서 5를 절대 못 넘기도록 5 이상이 안 되도록 이런 코드가 추가가 된 거입니다. 자, 빌드를 다시 한번 빌드 뭐 굳이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전 실행해 보면 색깔이 여러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덱스가 너무 빨리 해서 그런가 봐요. 하나, 둘. 아니냐. 이걸 이렇게 해야겠네요. 5가 아니라 5 이상으로 했어야 됐네요. 아니면은 4 이상으로 하면 되겠네요. 4 이상. 4 이상으로 하고 자, 이러면은 이제 배열이 다양한 타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 이상인 이유는 아시죠? 예, 5라는 인덱스는 없으니까 4 넘어가면은 이제 다시 0으로 세팅하는 거고요. 블록이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만들어져요. 이렇게 위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블록 생성 위치를 한번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다시 게임 매니저로 가서 이번엔 그 블록의 위치값 블록의 위치값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블록 y는 1.5f 블록의 생성 위치를요. 여기 처음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블록을 왜냐면 탑을 쌓아야 되니까 생성 위치를 조금씩 올릴 건데요. 그 간격을 1.5f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블록의 시작 위치도 1.5로 잡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1.5 일단 블록의 y 위치 값이에요. 이렇게 일단 잡아놨고요. 인스탄시에이트 블록 프리팹 사실은 그냥 인스탄시에이트하고 해당 오브젝트 프리팹만 써도 되는데요. 이거 옵션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프리팹을 생성시킬 건지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벡터 2입니다. 0 그리고 위에서 아까 설정한 블록 Y 그 위치에다가 생성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폼의 로테이션 이건 회전값인데요. 뭐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저는 2줄로 쓰는데 여러분들은 1줄로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블록이 하나 생성됐어요. 그럼 그 블록 Y의 위치를 1.5 증가시켜 줘야겠죠. 그래야 여기 생성되고 여기 생성되고 그 다음에 탑이 쌓이면 여기 생성되고 여기 생성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지금 탑처럼 쌓여지는 블록들과 겹치지 않을 테니까요. 자, 그렇죠. 실행을 한번 해보면 빌드 안 했죠? 빌드 아직 안 했네. 빌드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여기다가 자, 계속 약간 좀 위에 배치가 되고 있죠? 예, 1.5씩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생성 위치가요. 자, 지금은 일단 이게 블록이 이렇게 생성됨에 따라 이 카메라도 같이 올라가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같은 것만 비추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요, 블록이 누를 때마다 그냥 너무 빨리 수정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생성이 돼요. 밋밋해요.
블록이 너무 지금 빨리 생성이 된단 말이죠. 여기 있네요. 1.5씩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블록의 위치는 너무 빨리 생성이 돼. 누르면 바로 생성이 돼요. 이 문제라서 약간 좀 딜레이를 줘보겠습니다. 뭐 딜레이 외에도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는 애가 있는데 그걸 코르틴이라고 하는데요. 자바로 따지면 스레드랑 좀 비슷합니다. 예. 뭐 일단 한번 사용법 한번 알아보죠. 사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게임 매니저로 다시 가서요. 자, 업데이트 문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일단 코르틴이라는 걸 하나 만들게요. 코르틴은요, I numerate 블록 create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볼까요? 함수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함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게임을 이제 쭉 실행하잖아요. 근데 아니, 게임보단 그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배울 때도 나왔지만은 내가 뭔가 그 서비스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내가 뭔가를 해요. 액티비티 가지고 뭔가를 해. 근데 웹브라우저로 따지면 내가 웹 서핑을 하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음악도 재생할 수 있고 그 웹브라우저 내에서 그런 것들이 일일이 하나의 스레드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프로세스 외에 병렬적으로 실행되는 작은 프로세스들, 이런 것들을 스레드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 코르틴도 스레드 같은 겁니다. 그래서 메인 흐름과는 별개로 자잘자잘하게 실행되는 작은 줄기들을 코르틴이라고 합니다. 이 코르틴을 써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블록을 생성할 때마다 약간 시간 0.5초에 한 번 약간 좀 딜레이, 마우스를 클릭하면 0.5초 있다가 블록을 생성시켜라. 요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 코드 있죠, 이지터치 이하로 요거를 전부 다 싹 긁어와서 요 블록 크리에이트로 이사시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코르틴 안에 반드시 요 일드라는 명령어가 있어야 돼요. 일드 리턴 유. 그래서 wait for seconds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0.5초 기다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실행시켜야겠죠. 그래서 스타트 코르틴이라고 하고 블록 크리에이트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요, 스타트 코르틴, 여러분들 그 스레드 할 때 런이랑 비슷한 거예요. 스타트랑 비슷한 거예요. 스타트랑 비슷한 겁니다. 자바 스레드. 그래서 자, 내가 예를 들어 이제 얘기해 보죠. 내가 이제 게임이 실행 중인데 내가 이제 뭐 화면을 터치를 했어. 그럼 이제 이게 true가 되면서 동시에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뭐 막 발동되죠. 요 값에 따라서 어디냐. 이거 true면은 이제 이 코드가 발동되잖아요. 이것도 실행되면서 동시에 요것도 같이 실행시켜. 요 블랙 크레이트도 코르틴으로서 같이 실행시켜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가 실행이 되는데 얘는 잠깐 0.5초 기다려. 0.5초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르틴의 용도는 되게 많은데요. 일단 여기서의 용도는 0.5초 기다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빌드를 해보고 결과를 확인해 보죠. 한번 실행해 보시면요, 되게 보이시죠? 약간 딜레이가 걸려요. 내가 마우스를 클릭했는데 좀 늦게, 자 보세요. 클릭 0.5초, 클릭 0.5초, 클릭 0.5초. 약간 딜레이가 걸리고 있죠. 이런 코르틴을 이용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그 구글 검색어에 유니티 코르틴이라고 치면은 되게 많은 블로그, 설명 블로그가 많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지만 코르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은 블록이 생성되고 있는데 카메라 위치가 그대로예요. 지금 카메라가 비추는 부분이죠. 이 게임뷰에 나오는 건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화면인데 블록은 자꾸 위에서 생성되는데 카메라는 고정적이라 뭐 어떻게 블록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어디 생성되고 있는지, 어디 움직이고 있는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카메라를 위로 올릴 건데요. 그럼 카메라를 언제 올릴 거냐? 자, 카메라 어디 있냐면 좀 줄여놨는데, 자, 카메라 여기 있죠. 이 카메라한테 콜라이더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콜라이더. 이 카메라한테도 콜라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콜라이더를 여기다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요 위에다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클릭할 때마다 이제 블록이 위에 이렇게 생성이 되잖아요. 생성이 되다가 만약에 계속 위에 점점 위쪽으로 생성되는 블록이 좀 멀찌감치 해놓은 카메라의 콜라이더랑 부딪혔을 때, 그때 이 카메라의 위치를 이렇게 위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죠. 자, 메인 카메라에다가 콜라이더를 붙이겠습니다. 박스 콜라이더를 2D를 붙이고요. 자, 여러분들 메인 카메라 더블 클릭을 해보실 것도 없는데, 자, 메인 카메라에 보면요, 보이시나요? 제 화면 실선이 있어요. 이게 이제 메인 카메라의 콜라이더입니다. 예, 사실 메인 카메라에 콜라이더를 붙일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좀 카메라 위치를 옮겨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블록이 이 카메라의 초록선과 부딪히면은 이 카메라의 포지션 Y 값을 위로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요 위치를요. 근데 카메라 지금 카메라의 콜라이더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네,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박스 콜라이더로 가서 오프셋을 Y5, Y4. 예, 그럼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더 잘 보이겠네. 일단은 배경을 좀 끌게요. 자, 콜라이더 여기 있어요. 지금 콜라이더 여기 있습니다. 오프셋은 현재 위치에 그 오브젝트의 위치에서 얼마만큼 떨어지냐는 거예요. 3, 4 이런 식으로 1, 2, 3, 4, 5, 4. 자, 이렇게 해놓고 사이즈를 좀 크게 볼게요. 블록이 어디에 발생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블록이 계속 여기 주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이 어디서 생성될지 모르니까 가로 크기를 좀 넓히고 세로 크기도 좀 넓히겠습니다. 자, 카메라는 여기 있지만 그 콜라이더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블록이 이렇게 위로 생성될 때마다 이 블록이 생성될 때 요 블록의 콜라이더와 요 카메라의 이 멀리 있는 콜라이더가 부딪히면은 그때 카메라의 위치를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하나 만들게요. 카메라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카메라 컨트롤. 자, 요 카메라 컨트롤은 메인 카메라의 위치를 바꿀 거니까요. 메인 카메라에 이렇게 스크립트를 넣어 주고요. 블록들한테 이 태그란 걸 좀 붙여 보겠습니다. 태그가 뭐냐면요. 이거는 이따가 한번 해보죠. 이따가 한번 해보고. 자, 일단 스크립트부터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일로 가서 이건 다 필요 없고요. void.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자동으로 호출되는 콜백 함수인데 on 트리거 엔터는 두 개의 콜라이더가 있는데 한쪽이든 두 쪽이든 어쨌든 하나라도 이지 트리거가 그 콜라이더의 이지 트리거가 체크되어 있으면 그런 상태에서 두 개의 콜라이더가 부딪혔을 때 호출되는 함수가 on 트리거 엔터입니다. 이지 트리거가 없으면은 on 콜리전 엔터 2D가 호출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다른 이 카메라 컨트롤 스크립트는요, 메인 카메라에 붙어 있고, 즉 이 메인 카메라 오브젝트의 콜라이더가 뭔가 다른 오브젝트의 콜라이더랑 부딪혔을 때 얘는 호출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얘를 어떻게 호출시킬 거냐? 그러면 카메라의 위치를 어떻게 매번 호출될 때마다 위로 이만큼 올려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물론 이 카메라에 콜라이더랑 부딪히는 게 블록만 있을 수도 블록뿐이겠죠. 근데 하다 보면 다른 오브젝트도 부딪힐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다른 오브젝트를 추가한다면
그러면은 실제로 블록이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다른 오브젝트들이 부딪혀가지고 카메라 위치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명시라는 거죠. 야, 나는 정확하게 나는 블록이랑만 부딪혔을 때 이동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나랑 부딪힌 애가 블록인지 요 블록들 이 5개 블록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름으로 확인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룹, 이 블록 그룹한테 하나의 공통된 이름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보통 태그를 이용할 건데요. 태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오브젝트든 상관없고요. 일단 베이지부터 해보죠. 베이지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태그 있죠? 언태그드로 되어 있는데 애드 태그를 누릅니다. 그래서 태그를 하나 추가해요. 블록, 전 대문자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베이지로 가서 태그를,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은 블록이 생겼습니다. 생겼죠? 그럼 얘는 이제 베이지라는 이름도 갖고 있지만 블록이라는 또 다른 별명, 이름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4개 애들도 동시에 선택을 해서 모두 블록이라는 태그를 붙여주겠습니다. 이 5개의 프리팹은 모두 블록이라는 일종의 이름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스크립트로 가서요. 이윤행을 한번 구현해보죠. if 야, 나랑 부딪힌 콜라이더겠죠? 나랑 부딪힌 콜라이더에 게임 오브젝트에 태그가 블록이면, 아까 우리 설정했죠? 블록이면 그때 이제 이걸 하라는 거죠. 그때 다른 애들이랑 부딪히면 안 해. 근데 블록이라는 태그가 붙어있는 애들을 만났을 땐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온 트리거 엔터 2D가 돼야 되니까요. 얘네들한테는 지금 보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지 트리거가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얘네 5한테 다 이지 트리거를 체크해도 되지만 그건 너무 귀찮으니까요. 메인 카메라에 박스 콜라이더에만 이지 트리거를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야 온 트리거 엔터 2D가 호출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위로 일단은 안 보여요. 자, 밑에 있는 게임 한번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카메라가 이제 잠깐만요. 뭘 안 했나 봐요. 빌드를 안 했나 혹시? 네, 빌드를 안 했나 보네요. 빌드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카메라 위치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블록의 생성 위치야. 즉 블록이 새로 생성된 블록이 그 뭡니까? 이게 카메라의 위쪽으로 설정된 오브젝트의 콜라이드에 부딪히면은 카메라 위치를 위로 옮기게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뭐 참 죄송스럽지만은 이거를 수업 시간에 원래 해야 되는 거였는데 지금 빔 프로젝트가 꺼져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벌써 동영상이 45분 거의 되고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은 나머지는 이제 자질구레한 것들이거든요. 자질구레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또 집에서 요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카메라 올라가는 것까지만 집에서 해오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금요일 수업 시간 때 이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복습도 할 겸 그때 다시 해볼 거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집에서 여기까지 만들었다면은 반드시 우리 금요일 수업 때 요 프로젝트를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다시 다른 컴퓨터에서 하는 방법도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다음 수업 시간, 그러니까 요 동영상으로 따지면 4월 13일이 되겠네요. 4월 13일에 반드시 지금 집에서 작업한 요 프로젝트를, 요 프로젝트 위치는 어딨냐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기는 좀 그런데, 자, 여러분들 오픈 프로젝트 버튼 눌러보면요, 여기 있는 오픈 프로젝트 버튼 있죠. 아까 오픈 프로젝트 버튼 눌러보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요 위치가 나와요. D 드라이브, 저 같은 경우엔 D 드라이브 유니티 프로젝트라는 폴더 안에 있는데, 자, 글로 가보시면요, 자, 유니티 프로젝트가 있고, 거기에 아마 저는 되게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요거 블록이라고 저랑 똑같은 이름을 했던 블록이라고 있을 거예요. 요거를 그냥 그대로 압축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대로. 지금 압축하면 안 되겠네요. 왜냐? 이걸 안 껐으니까요. 일단 이거 저장을 좀 하시고요. 끈 다음에, 이건 불량일 테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꺼시고요. 끈 다음에 압축을 하세요. 그 다음에 4월 13일 수업 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날 가지고 와서 요 내용 그대로 이어서 나머지 자질구레한 내용들을 하고, 수업에서 수업 때 나머지 자질구레한 내용 한번 같이 얘기하고, 동영상 보면서 좀 어려웠던 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질문 받고 마무리한 다음에 다음 프로젝트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